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팁만 드리고 저도 선거한 지가 좀 됐으니까 그 선거는 제가 이제 2012년에 처음 총선을 출마했었고요. 그리고 총선 한번 떨어지고 2014년 홍준표지사하고 도지사 선거 도지사 후보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제가 깃발 들게 해서 나가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이제 이만기 후보랑 붙어서 이제 총선 당선이 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김태호 지사랑 도지사 선거 치렀습니다.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당선되고 그러니까 4년을 원외위원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준비를 했는데 4년간 원외위원장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표를 얻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시민들을 표로 바라보는 순간 그 선거 무조건 나갑니다. 그다음 평소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표를 바라보고 하는 활동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다르냐?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행사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든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어려운 지역들은 소개도 한번 제대로 안 해줍니다. 정치의 금도를 안 지키는 건데 최소한 지역을 위해서 그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자기들하고 같은 동료의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소개해주고 정정당당하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소개를 받든 안 받든 참석한 다음에 이리 인사도 하고 막 한 다음에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빨리 또 옮겨야 돼. 또 빨리 옮겨서 다음 행사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인사해야 돼.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명함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서 명함을 많이 뿌려야 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시민들을 표로 바라보고 하는 정치와 선거활동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남냐? 그냥 시민들한테 명함 하나 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명함에 있는 양력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행사 한 번을 가더라도 끝까지 남으셔야 돼요. 다른 행사 한두 개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곳 중에 정말 중요한 행사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를 갈 때 기준은 그 행사를 주최한 단체나 모임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즉 시민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인사하고 행사 내에 참석하고 끝나고 나면 보통 뒤풀이를 해요. 뒤풀이까지 갑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 꼭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고요. 뒤풀이까지 가서 실제 그 행사를 주관했던 모임이나 단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을 끝까지 공략을 합니다. 보통 그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풀이까지 가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모임들 중에 누가 가장 핵심인지 눈에 보입니다. 한두 번 가면. 그러면은 그분은 평소에도 공략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찾아가서 뭘 해야 되냐? 정치는 말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잘 들으려면 뭘 해야 되냐? 질문을 해야 돼요. 뭘 질문할 건지는 시민들을 만났을 때, 모임에 갔을 때 또는 사석에서 뭘 질문할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야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왜냐?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를 바꾸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려움은 뭐가 어려운 건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경기는 어떤지, 뭐 나빠졌는지 좋아지는지 물어보려고 들면은 질문들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열심히 물어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띠하니 대답도 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남은 저쪽 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래도 성심성의껏 물어보고 하면은 좀 지나면은 이제 그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풀리면은 정말 열심히 막 설명을 합니다. 그냥 뭐 바꿔야 해요. 이런 걸 막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나는 질문만 했는데 말은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놓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 누굴 만났더니 김경수를 만났더니 저 사람 참 똑똑하더라. 얘기는 자기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생각하는 걸 제대로 물어보고 들어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똑똑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 원칙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 마음을 얻으려면 그 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당장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진짜 중요한 사람이면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분들이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 있거나 하면은 불쑥불쑥 찾아 들어가서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고 몇 마디 나눠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다닐 때도 가게 인사 다닐 때도 들어가서 명함 주고 악수만 하고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 몇 군데 못 들러도 좋으니까 들러서 그 가게 주인 사장님하고 몇 마디라도 물어보고 나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퍼지냐면요. 열심히 명함 나눠줄 때는 1대1로 선거운동 한다니까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10%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얻으면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해요. 주변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더라.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 참 열심히 하더라. 두 번째 참 똑똑하더라. 당만 저 당이 아니면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대신에 10명, 20명 그러니까 나하고 어찌 보면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꽤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런 얘기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명함 하나 더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더딘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빠릅니다. 내가 만나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9월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게 이제 속도가 더딜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인사 드리고 해야 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얻도록 선거운동 해주셔야 그래야 지역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좀 다르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당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책이나 공약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동네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도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모아서 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 모아서 정책 공약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다니면서 나중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유세를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유세와는 전혀 다른 유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네 사정은 아는데 어느 집에 누가 이런 얘기 합디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듯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예산을 많이 끌어와서 이거 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하는 활동이 선거운동 과정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활동을 하실 때도 이런 방향에서 하시면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도 다니면서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힘도 얻고 소위 이제 정치하면 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뽕 맞는다는 게 뭔지를 느끼게
사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저기 이제 그 우리 당은 아닌데 2014년 선거 때 도의원 경남의 도의원 선거 전면에서 지역구선 우리 당은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어요. 유일하게 야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당시에 그 국민참여당이었으니까 여영국 의원이었어요. 상담동이거든요. 정의당이었죠. 정의당의 여영국 도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여영국 도의원이 당선된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하고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남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상남시장의 상인들에게 거기에 사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 사장님들이 상남시장까지 오게 된 개인의 히스토리, 역사를 다 취재를 한 거예요. 그걸로 책을 만들었어요. 상남시장 사람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상남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건 공동 저자들이 된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자기가 낸 책이 나와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예영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일당백의 선거운동이 되고요. 그 어려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예영국 의원은 그 힘으로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걸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지역에 계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꼭 무조건 직원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정도의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만나 나가시면 반드시 그 효과는 나타날 거다. 두 번째가 2018년에 그 장유에 주정영 의원 시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주정영 의원이 했던 게 그때는 유튜브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영상 들고 다니면서 가게에 가서 그 가게를 취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게를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촬영도 하고 여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사장님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촬영한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다음 가게를 소개를 해달라고. 그 다음 가게 어디 가면 좋을지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럼 그 사장님이 추천해준 가게에 가서 어느 집 사장님이 추천해줘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또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많이는 못 찍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자체가 지역에서는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들렀던 사장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하여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잘 만들어내시면은 지역마다 요 새로운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모이고 또 성공한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선거운동도 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6월 3일 날 6월 3일 밤에 아마 이쪽에 당선 해낭판 이런 거 만들 텐데 당선증을 하나씩 들고 함께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꼭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